사람들은 피부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피부 깨끗해지려면 돈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피부가 깨끗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상식이 있어야지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세수하고 몇 시간만 지나도 얼굴이 번들번들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 때 집에 갈 때까지도 뽀송뽀송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피지선에서 나오는 기름의 양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구멍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아주 넓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피부는 밀감 껍질 같은 거예요. 이게 피지가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은 구멍이 어떻게 해요?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자기 같은 피부가 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줘요? 네, 조상님이 정해줍니다.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품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명 탤런트가 화장품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보면 잘 유명하지 않은 여자 연예인들이 화장품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피부가 원래 좋은 사람을 골라야 돼요. 연기력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백옥 같은 사람을 골라서 그 화장품을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찍을 때 보면 대개는 보면 흰 옷을 길게 날리고 바닥은 온 천지가 하얀 배경으로 찍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희게 되나 보다 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 여자가 그 여성 모델이 화장품 광고를 그 화장품을 많이 발라서 그렇게 희게 되고 피부가 모공이 준 게 아니고요. 부모를 잘 만나서 원래 희고 원래 모공이 좁은 겁니다. 그래서 발탁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정확한 정보인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광고의 힘이 훨씬 강하죠. 제가 지금 만나서 이 말씀드리는 분이 45분이에요. 45분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한 번 TV에 나가는 광고를 당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싼 화장품을 바른다 그래서 얼굴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61년생에 소띠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얼굴이 좀 젊어 보이죠? 왜 그럴까요? 피부가 괜찮잖아요. 예, 우리 엄마 아빠 피부가 좋아서 그래. 그뿐이에요. 뭐 발랐냐? 뭐 레이저 하지 않냐? 제가 제 얼굴에 어떻게 레이저를 해요? 해주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유전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기 다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인간의 병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전적 요인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환경적 요인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요인들이 결합돼서 하나의 질병 형태로 나타나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면 100% 유전적으로 요인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 혈우병 같은 경우가 100% 유전이죠. 물론 뭐 혈우병도 타입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유전적이지 않은 혈우병도 20-30%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심하지 않은 혈우병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X 염색체에 나타나는 남자들만 생기는 혈우병은 100% 유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100%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병도 있고요. 반대로 100%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병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부모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환경적으로 생기는 병. 예, 교통사고요. 예. 교통사고는 100% 자기 잘못이고 그냥 그 타인의 잘못이고 환경적인 요인이지 가족력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양극단의 스펙트럼을 가진 질병의 형태가 있다면 대개는 몇 대 몇으로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남성형 탈모, 예. 그냥 정식 의학적 명칭을 얘기하면 대머리, 예. 대머리는 유전적 요인이 90%가 넘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안드로제닉 알로페시아입니다. 이게 남성형 탈모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근데 탈모라는 거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그 표현이에요. 그냥 다른 내과적인 비유를 할 것 같으면 기침 이런 뜻이에요. 머리 빠지면 다 탈모예요. 탈모의 원인은 수십 가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유전적인 탈모, 하나는 후천적인 탈모예요. 후천적인 탈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빠지죠. 항암제 맞으면 머리 빠지죠. 여자들 산후 휴지기가 되면 또 머리 빠지죠. 이런 거는 후천적인 거예요. 이런 후천적인 요인들은 요인만 없어지면 원래대로 다 원상복귀가 돼요. 대머리는 유전적으로 머리가 빨리 가늘어지기 시작하면 대머리고 진단을 빨리 하면 저처럼 멀쩡하게 약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는 대머리가 없냐? 아니에요. 여자 대머리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대머리가 진행이 돼도 앞 헤어라인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헤어라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나는 대머리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되면 이제 대개 남자들은 못 앉잖아요. 우리나라는 지하철 타면 아줌마들이 제일 먼저 앉아요. 참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서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왔다 갔다 해요. 아, 이 아줌마 대물이네. 이 아줌마도 대물이구나. 그리고 이제 객실에 쭉 앉아 있으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통계를 내보잖아요. 한 절반 정도. 앉아서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는 아줌마, 아가씨들만 통계를 내면, 아저씨는 뭐 남자는 통계 안 해도 다들 아니까 여자들도 통계를 대충 내가 마음속으로 내보면 한 절반 정도가 대머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모발이 가늘어진다, 탈모가 생길래나,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대머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치료 방법도 없는 거고 맨날 어디다 돈 써요? 샴푸 비싼 거 사서 써요. 그 다음에 미장원을 가면 딱 만지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고객님 뭐 모발에 힘이 없으시고 쪼저쪼저 하면서 뭐예요? 한 세트 팔죠. 예. 샴푸, 린스, 뭐 모발 트리트먼트만 해서 이따만큼 사갖고 와요. 예. 그것도 몇십만 원이에요. 그럼 해서 효과가 있냐? 미안한 얘기지만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심리적으로 뭔가 좀 시원한 것 같기는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 뿐이지 머리가 나지는 않아요. 치료는 약을 먹고 약을 바르면 돼요. 약으로 해야 돼요. 그 외 어떤 방법도 효과 없습니다. 헛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 치료제는 약을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약 먹으면 머리가 나는데 대개 한 2년 정도까지 머리숱이 늘어요. 이게 꽤 많이 진행된 남자 대머리잖아요. 한 2년 약 먹으니까 머리가 이 정도로 수북하게 납니다. 일찍 먹으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조기 진단만 하면 머리카락은 멀쩡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8, 40 요 전후에 이제 머리가 빠진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약을 먹을까 그러는데 평생 먹을 약을 좀 더 있다 먹지, 좀 더 먹지 해서 미루고 미뤄서 40 조금 넘어서 먹기 시작해서 그래서 헤어라인이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알고 있을 때부터 먹었으면 훨씬 더 이제 모발이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약을 먹으면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돼요. 앞서 설명했죠. 피지가 나오는 양은 누가 정해준다고요? 네, 조상님이 정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피지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멍도 넓어지지만 여드름도 심하게 생겨요. 그래서 대개는 사춘기 때 여드름이 났다가 없어지지만 나이가 들어도 계속 여드름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유전적으로 여드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이 사춘기에 시작되지만 사춘기가 지났다고 다 끝나지는 않아요. 계속 여성들의 경우에 입 주위라든지 코 주위에서 여드름이 생기고 남자들 면도할 때마다 여기가 뭐가 자꾸 곪으면 그건 다 유전적인 여드름이에요. 약 먹고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드름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뭐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여드름 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도 여드름이 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요 단계에서는 치료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얼굴이 흉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얼굴에 어릴 때 여드름이 많이 났고 지금 모공이 되게 넓으면 자녀를 좀 유심히 쳐다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목욕하실 때 나는 손바닥, 내 손으로만 목욕한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뭐 다들 이런 거 쓰시죠? 예. 예, 타월 쓰시죠? 뭐 스폰지도 쓰고 이거 둥글둥글한 것도 쓰고 우리 집에는 다 있어요. 예, 내 마누라만 써요. 나는 안 써요. 예.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세수할 때 그러면 이거 미는 분이 있어요? 세수할 때 그거 쓰세요? 왜 안 써요? 까일 것 같아서. 피부가 벗겨질 것 같으죠? 그러면 여기는 피부고 여기는 껍데기예요? 여기를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고 여기는 찌르면 피 안 나요? 왜 그렇게 다르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피부의 표피를 다시 나누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알 거 없고요. 맨 위에 각질만 보시면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 피부는 각질이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각질을 물고기에다가 비유하면 비늘이에요, 비늘. 여러분, 물고기 비늘은 보호해줘야 돼요? 벗겨야 돼요? 네. 그럼 사람의 각질도 보호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각질 그러면 뭐예요? 제거. 그죠? 각질 그러면 떼. 근데 저는 피부과의사예요. 저는 각질 그러면 보호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똑같은 각질을 놓고 누구는 뱉게 된다 그러고 누구는 보호해야 된다 그래요. 보호해야 돼요. 자, 지금 한 달에 한 번 목욕하시는 분 있나요? 하루에 2번, 매일 하죠. 하루에 여름엔 2번씩 해요. 그런데 왜 밀어요? 이때는
때라는 건 뭐냐면 이 각질의 가장 바깥쪽에 먼지가 묻으면 그게 때예요. 그럼 어느 정도면 떨어지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비누질하면 다 떨어져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배운 목욕 습관은 거지같이 살던 시절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목욕할 때 습관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각질이 20, 30층씩 쌓여 있는 거예요. 목욕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탕에 들어가서 불리면 때 밀면 어떻게 새카만 거 나오죠. 다시 한번 탕에 밀어넣어야 돼요. 한 번 더 불려서 밀면 흰 때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비누질해서 또 한 번 더 밀어야 돼요. 그 정도 하고 집에 가야 엄마한테 안 두대를 맞아요. 예, 대충 와가면 목욕기 날렸다고 혼났단 말이에요. 그 시절의 습관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뭐냐면 정말 그 호박잎부터 시작해서 비대까지를 한 몸으로 다 겪는 거예요. 세계 인류 역사에 그런 역사는 없어요. 너무 모든 걸 우리는 온몸으로 다 겪는 거예요. 아까 52시간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70시간에 80시간이고 일하는 시간만 장소만 있으면 일했어요. 지금은 이제 50시간, 40시간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변화가 너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목욕 습관도 매한가지예요. 그렇게 몇 달에 한 번씩 목욕할 때 습관을 지금은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은 바뀌고 경제적 환경은 좋아지고 목욕하는 환경도 좋아졌는데 옛날 버릇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목욕탕에 있는 그거를 가위로 잘라서 버리세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주워서 또 써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그거 말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만들어서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버렸더니 마누라가 쓰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찾았냐? 그 쓰레기통에 있던데 뭐 빨아서 쓰면 되지 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워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이거 한 박스씩 팔어. 그래서 일회용 휴지 뽑듯이 뽑아 쓰더라고.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그냥 더더 가려워지고 얇아지고 건조해져요. 근데 때까지 밀면 더 심해져요. 절대로 밀면 안 돼요. 물속에 5분 이상 들어가 있지 마세요. 5분 이상 있으면 각질이 다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샤워만 하세요. 그래서 수영 많이 하는 사람들 피부 안 좋잖아요. 건조해지고. 그래서 그래도 난 수영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갔다 나와서 보습제를 굉장히 많이 발라줘야만 피부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절대로 때밀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더 큰 꿈은 있다. 누구에게나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희망이 있고 누구에게나 오늘보다 더 큰 내일이 있다. 그래서 전북은행이 합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전북은행.